한국을 공식 방문한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해 이스라엘과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독교계 자유령 사립고등학교가 잇따라 재지정에 실패하면서 기독사학의 존립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신학자들의 모임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이 구티비 미디어 선교 사역에 동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리블린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한반도의 화합을 위한 가교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임 목사는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교회를 찾아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세계 평화를 위해선 먼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예루살렘의 평화는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블린 대통령도 한국과 이스라엘은 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민주주의와 번창한 경제를 이룩하는 등 공통점이 많은 국가라며 참석한 성도들을 향해 이스라엘로 초대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동안 성지순례와 예루살렘 조찬기도회 등을 통해 이스라엘과 긴밀히 교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리블린 대통령이 이번에 교회를 방문한 것은 그에 대한 화답의 의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회 측은 다른 어떤 형식의 만남보다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갖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양국의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계 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잇따르면서 기독사학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일반고로 전환되면 종교 과목 수업은 물론이고 예배와 찬양, 기도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기독교 정신의 설립 목적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창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시도별 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 취소된 11개 자사고 중 기독교계 학교는 4곳입니다. 재지정 대상 6곳 중 3분의 2가 일반고로 전환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기독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더 이상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종교 과목 수강은 물론이고 매일 드리던 예배도 어렵게 됩니다. 기독교 사립학교라는 설립 목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입니다. 안산 동산고도 최근 경기도 교육청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면서 설립 목적이 훼손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통인 6.20 기도회나 아침 8시 반에 모여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열던 문화도 사라지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사고로 전환하게 됐던 것은 평준화로 통해서 학교 설립 기념에 맞춰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고교 평준화 방침에 따라 일반고로는 기독교 교육이 어렵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아무리 사립학교라고 해도 정부가 세워놓은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등록금이 3배나 비싸고 법인 전입금이란 명목으로 매년 많은 돈을 국가에 내면서도 자립형 사립학교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는 정부 정책에 따라 기독사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일반 사립고든 자사고든 기독교 진영이 있는 학교는 기독교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정말로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오늘의 이러한 지금 아픔과 이러한 혼란은 오히려 건설적인 기독교 사립학교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사고가 등장한 지 17년. 정부의 자사고 퇴출 움직임에 따라 기독교계 자사고마저 얼마 남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의 존립 여부도 위태롭게 됐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란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도 단기적인 정책에 휘둘리기보단 미래를 내다보며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유창선입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이 구티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을 통한 복음 전파 사역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샬롬 나비는 앞으로 단체의 활동 소식을 구티비 뉴스와 데일리, 위클리 굿뉴스를 통해 전할 계획입니다. 샬롬 나비 김영한 상임대표는 구티비와 업무 협약을 맺고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한국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복음에 중점을 두고 미디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겠다며 샬롬 나비에 소속된 유수의 학자들이 기독교 사상과 초대교회 정신을 구티비에 나눠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010년 6월 개혁주의 이론 실천 학교로 설립된 샬롬 나비는 개혁 신앙을 가진 전국 대학 교수, 목회자, 평신도가 모인 시민운동 단체입니다. 정기적으로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독교 의식개혁 운동을 주최하는 등 개혁주의 연구와 실천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자율형 사립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대거 탈락하면서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쟁점과 함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사례도 다양한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최근 결혼 이주 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습니다. 많은 이주 여성들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당해도 신고를 꺼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이동식 무료 상담 트럭을 운영하면서 정신과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임재영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사고 문제가 이슈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많은 학교들이 무더기로 탈락하고 평가 기준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사고 폐지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른바 입시 명문고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녔던 자사고가 존폐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이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공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묘책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가정을 직접 찾아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노동자, 방문 간호사나 복지 플래너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방문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 겪는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방문 노동자 상당수가 업무와 관련한 어려움 외에 언어적, 물리적 폭력, 성추행과 성희롱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책감, 건강 악화도 심각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의 문제라며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플 땐 도움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담만 받아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정신과 전문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임재영 전문의는 이들을 도울 방법을 고민하다가 찾아가는 고민상담소를 시작했습니다. 이동식 무료 상담 트럭을 시작한 건데요. 운영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600여 명의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말 한마디, 임 전문의의 손길이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일명 갑질금지법이 시행된다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상사와 동료, 후배를 불문하고 자신의 우월적인 위치를 이용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게 법적으로 금지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괴롭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모쪼록 이번 법안이 갑질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자연스러운 풍토로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차진환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2016년 6월 이후 3년 1개월 만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크게 밑돌아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할 경우 성장 둔화가 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 일본의 수출 규제도 금리 인하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참여율이 계속 증가하면서 국내 반일 감정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는 현재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주 48%보다 6.6%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50대 이하 응답자 대다수는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6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의견이 반으로 갈렸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인천, 호남, 경남 등에서 대다수 현재 참여 중이라고 답했으며 충청과 대구, 경북에선 불참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보험 혜택을 받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18일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처벌 기준보다 2배 높은 수이며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진료 건수는 17만 8,23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정수급자는 총 3,895명, 부정사용 금액은 총 4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션 아일랜드 장기용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독교 문화예술 선교단체 미션 아일랜드가 러시아 톰스크시 찬양교회에서 여름 음악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뉴저지 보헤미 오페라단 수석 솔리스트인 소프라노 김성지 박사가 캠프의 합창 지도를 맡았습니다. 이번 캠프에선 오케스트라와 오페라 음악 이론을 배우고 그동안 연습한 곡들을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상도교회 박신호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국직장선교연합회 등 직장선교단체들이 연합해 16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한직선 선교비전본부 박상수 본부장이 사회를, 흰돌교회 오창희 목사가 설교를 맡았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라의 공의회복과 직장선교 활성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청어람 ARMC가 7월 25일 청어람홀에서 텍스트를 넘어 콘텍스트로 출간을 기념해 북토크를 개최합니다. 이 책은 민족주의, 인종주의 등 한국교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북토크엔 저자인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대학원 최종원 교수가 참석해 한국교회의 주요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나눌 예정입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청년운동본부가 공동체에 대한 어려움과 갈등 관계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개최합니다. 오는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종로 5가 여전도 회관에서 열리는 위드캠프는 평화교회연구소 반응기 평화활동가를 강사로 초빙해 공감과 경청 등을 주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